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HLB 볼 텐데 금일 또다시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우리 주주님들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상승을 보고 끌고 가는 게 맞을지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이 있으실 텐데, 자,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함에 있어서 우열한 변동성이 나타났고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은 어떤 부분들이 남아있는지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고 계좌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막연하게 클래스 2에 대한 결정이 났다라고 해서 여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매도하고 끝내면 다시 한번 일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단기간 내 기대감에 따라서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후회할 수밖에 없고 계좌 수익 놓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감으로써 투자할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에 기반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HLB 관련해서 하반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 있는 만큼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에 대한 부분들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자, 클래스 2에 해당이 되면서 내년 3월 20일경에 우리가 FDA 승인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이게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이전에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100건의 예를 들어서 100건의 이 FDA 승인 신청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10건은 조기 승인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일전에 나타났던 사례를 보더라도 머크사이 키트로다가 2016년 10월 달에 클래스 2에 대한 통보를 받았지만 2개월 만에 FDA 승인에 대한 결과가 나타났고요. 화이자도 마찬가지였죠. 2월 달에 통보를 받고 나서 4월 달에 바로 승인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FDA가 특정 약물의 중요성을 인식했을 경우에 허가 시기가 앞당겨질 수가 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맙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자, 효능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봤을 때 현재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약물 같은 경우는 19.2개월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맙은 23.8개월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최소한 4개월 이상의 생존 기간을 늘려준다. 그러면 환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약가가 비싸더라도 부작용이 조금 더 있더라도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맙에 대한 병용요법을 처방받으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뭐 감기약도 아니고요. 자,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FDA 입장에서도 빠르게 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안에서 현재 우리가 체크할 거는 이런 거죠. 자, 비모 인스펙션에 대한 이 사이트 검증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CMC 실사에 대한 이 검증 과정, 공장 재실사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런데 비모 관련해서는 이미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CMC 실사도 어떻습니까? 일전에 7월 달에 미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 준비가 되는 대로 빠르게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강력하게 권고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보완할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일전에 보완 사항에 대한 부분 제출했던 부분에 있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진짜로 보완이 된 건지 이 부분만 확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검증 과정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조기 승인에 대한 가능성도 높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자, 중국의 약물이기 때문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 또다시 이러한 악의적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번에 항서제약 홈페이지를 보면 어떤 부분들이 나타났다 말씀을 드렸습니까? FDA로부터 승인에 대한 부분들, 승인 번호에 대한 부분들을 부여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항서제약의 다른 약물에 대해서도 FDA 승인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맞는 거겠습니까? 생물보안법이라든지 뭐 이런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에 대한 부분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전혀 항서제약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을 절대 여러분들 흔들리시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에 흔들리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일전에 CRL에 대한 수령 이슈가 있었을 때에도 FDA 출신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결국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FDA 같은 경우에 자국에서 승인하는 바이오 의약품원 같은 경우에 미국 국민을 보호에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정말 신중하게 검증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중국의 약물 같은 경우는 또 뒷말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차례 검증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우리도 이렇게까지 검증을 해서 승인을 내줬다. 이런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FDA 입장에서 CRL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번에 클래스 1이 아니라 클래스 2를 통해서 또다시 여러 차례 또 검증 과정을 거쳐서 승인이 이루어졌다라는 이러한 명분을 쌓기 위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또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가운데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이 흐름 안에서 어디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가느냐, 그 가운데서 언제쯤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나타날 거냐,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중요할 텐데, 현재 구간이 어디냐. 이 창구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일전에 제가 공매도 대량 보유자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창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공매도 대량 보유자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일전에 어디 구간에서 쇼커버 물량이 들어왔느냐. 보시면 봉이 두 개 세워져 있는 부분 보시죠.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던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어디냐면 6만 원 초반대에서 대량의 쇼커버 물량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최소한 현재 구간에서만큼은 하락은 제한되고, 다시 한번 하단에서 다시 한번 쇼커버 물량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까지 위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매도를 고민할 게 아니라, 윗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추가적으로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이 매수 타점 관련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이런 내용들 인지하고 계시죠? 이제는 또 매도에 대한 고민하실 때가 아닙니다.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전에도 이 공매도 잔고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다시피 현재 330만 주가량의 공매도 잔고가 남아 있는데, 이 물량에 대해서 현재 공매도 대량 보유자의 골드만삭스와 메릴린치가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최초 의무 발생일이 23년 5월 16일과 18년 4월 25일이란 말이에요. 수년 동안 공매도 잔고를 갚지 않고 현재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런데 11월 달에 기관과 외국인 90일 안에 공매도 물량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대기 중에 있다. 그러면 이들도 다시 한번 하단에서 공매도 잔고를 싼 가격에 갚아 나가기 위해서 의도적인 변동성을 만들어갈 것이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현재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6만 원 초반대에서 이미 일전에 쇼커버 물량이 들어왔던 이러한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상승했을 때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던 이 자리도 6만 원 초반대 이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최소한 이 구간에서만큼은 공매도 세력들도 공매도를 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공매도 잔고를 갚아 나가려고 하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최근에 또 주말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신한투자증권 쪽에서 1,300억 관련해서 ETF 운용 손실이 났다. 이게 왜 손실이 났냐면, 정상적으로 법 안에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유동성 공급자로 유동성을 공급하라고 했더니 장내에서 선물 매매를 통해서 이런 손실이 났다라는 겁니다. 일전에 HLB 관련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룹 안에서도 HLB 그룹에서 일전에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었던 이 자리들, 세 차례 엄청난 변동성이 만들어졌죠. 이런 자리들에서 특정 창구, 신한 창구에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HLB의 가치를 폄훼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 세 차례 신한 창구에서 대량의 물량을 던지면서 이런 의도적인 변동성을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특정 세력들이 의도적인 변동성을 만들고 있다. 그 가운데서 싼 가격의 공매도를 갚아 나가기 위한 의도된 변동성, 그리고 헤지펀드
롱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싼 가격의 물량을 매집하고 자,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유도하면서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받아먹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뭐 재료 서류 제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클래스 2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결국에 목적지는 뭡니까? 자, FDA 승인이란 말이에요. FDA 승인이 되고 나서 유한양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냐면 자, 엄청난 급등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죠. 자, 승인이 나기 전에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습니까? 자, 일전에 엄청난 하락 변동성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처럼 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엄청난 또 하락 변동성을 만든 다음에 FDA 승인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처럼 HLB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FDA 승인 이전에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의도적인 변동성을 만들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흔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를 급등시키는 이러한 패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CRL에 대한 수령 이슈가 있은 다음에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고 나서 급등 그리고 또 자,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를 만들고 나서 급락을 만들고 나서 또 급등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항상 급등 전에 급락 패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또 매수 타점을 어디서 잡아가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떨어질 때마다 막연하게 여러분들께서 담게 되면 정작 우리가 대응해야 될 시점에서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H 또는 한글로 H 이렇게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또 급등한다고 했을 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매도 타점을 어디에서 잡아가야 될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자, 빠르게 H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 전부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HLB 관련해서 CRL에 대한 수령 이슈가 나타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도 개설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전부 다 소통하면서 지금까지 대응을 함께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변동성 안에서 자, FDA 승인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아무런 대응 없이 끌고 갈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떠한 변동성이 나타날지 예측을 하면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서류 제출이 완료가 됐을 때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전부 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왜냐? FDA 승인까지 클래스 1이 되더라도 클래스 2가 나타나더라도 공백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변동성을 만들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함께 대응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대응을 드리고 있으니까 H라고 여러분들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현재 1200분 넘게 제 입장에 계시고요.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자, 늦지 않게 H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해보세요. 아시겠죠?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 종목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만들어 가시면서 HLB 함께 대응을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어요. 우리가 또 수익을 만들어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 종목 꼭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 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